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학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용신취형법인데요. 이 용신을 모르고서는 명주의 운세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용신 정하는 법입니다. 방송에 앞서 장세진 사주TV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화면 아래에 있는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주 브리핑 시작합니다. 용신이라는 글자는 쓸용과 귀신신의 뜻을 갖고 있는 두 글자의 조합입니다. 용신은 쓰이는 글자, 즉 어떤 사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오행을 말하는데요. 자평명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글자입니다. 용신의 역할은 사주 전체의 구조를 살펴서 중화점에 이르도록 작용하는 글자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또 사주의 일간이 신약하면 도움을 주는 글자가 용신이 되기도 하고요. 일간이 신왕하면 극하거나 설하는 글자가 용신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자평명리학 체계는 이 용신을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리학을 논하는 책에서는 어떤 형태이거나 용신에 대한 의미에 비중을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용신은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행이지 가장 왕성한 오행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글자를 어떻게 오류 없이 정확하게 찾느냐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용신의 의미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사주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용신을 찾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주의 8글자는 각각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 중 하나를 나타내는데요. 그러한 오행이 골고루 들어있는 것이 좋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고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하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중화시켜서 잘 조화를 이루게 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용신입니다. 용신을 구하고 여기에다 대운의 흐름까지 같이 판단하면 명주의 평생 운세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신을 잘못 찾거나 거꾸로 찾는다면 추명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사주가 앞에 놓이게 되면 가장 먼저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해서 음양과 오행의 기운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간의 역량을 저울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글자를 찾아서 용신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주가 어느 시기에 잘 풀릴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용신을 찾고 그 용신이 그 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판단하면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다만 용신을 찾는 과정이 그리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연구해야 하는데요. 만일 중간에 그만두고 단식 판단으로 운명 감정을 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가 어렵고 지루해도 반드시 용신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를 한 다음에 임상에 임해야 합니다. 사주에는 용신이 하나인 사주가 대부분이지만 용신이 여럿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용신이 여럿인 사주는 필요한 오행을 여럿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좋겠지만 용신이 없는 사주는 매우 답답한 형국이 아닐 수 없겠지요. 용신은 대운과 세운에서 시주와 만나거나 합, 충 등으로 변화가 생길 때 상황에 따른 기능을 합니다. 각각의 오행은 신체 부위나 색깔, 방위 및 여러 의미를 나타내므로 직업과 재물운은 물론 건강운이나 이사하기 좋은 날도 알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의 궁합이나 자식복이 있는지 없는지도 용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용신은 자기 자신인 일간의 가장 이로운 오행이며 두 번째로 이로운 것은 희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간에 해를 입히는 것은 기신이라고 합니다. 용신은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저마다 사주팔자가 다르니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오행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용신을 찾아서 쓰는 것을 용신취용법이라고 합니다. 용신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주 원국에서 찾는 것입니다. 용신을 잘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도 새로운 이론이 등장할 정도로 이론과 해석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용신으로는 5가지가 오래전부터 통용되어 왔습니다. 사주의 신강 신약에 따라서 적용되는 억부용신, 사주의 온냉에 따라서 적용하는 조후용신, 그 외에도 병약용신, 통관용신, 전왕용신이 그것인데요.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억부용신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신을 찾는 순서는 먼저 사주팔자에서 일간의 음양과 오행을 읽은 후에 팔자와의 관계를 분석해서 일간의 기세가 센지 약한지를 따집니다. 물론 조후용신 측면에서는 사주의 온냉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너무 세면 기운을 빼줄 수 있는 것이 용신이고 약하다 싶으면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사주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기세의 강약에 따른 용신 적용은 보통 강, 왕, 쇠, 약이라는 4단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간의 영향이 강하면 기세가 너무 센 사주이므로 세찬 기운을 빼주어야 하고, 일간의 영향이 왕하면 일간과 극을 이루는 오행으로 견제를 해주어야 합니다. 일간의 영향이 쇠하면 일간의 오행이 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어야 하고, 일간의 영향이 약하면 용신이 도와줘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사주에서 가장 강한 기운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사주팔자에서 자신의 기운이 센지 약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를 살펴보려면 먼저 나를 상징하는 일간과 같은 오행의 세력과 일간을 생해주는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세력을 따지는 방법에는 오행의 생극재화를 따져서 사주의 강약을 따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오행의 개수를 따져서 강약을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방법은 서로 자기가 하는 방법이 옳다고 하지만, 숫자 개념으로 사주의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같은 오행과 생을 해주는 오행의 수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간과 같은 오행과 생을 해주는 오행의 합의 수가 6개 이상이면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4개 내지 5개는 왕성한 것으로 판단하며, 2개 내지 4개는 신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1개 내지 2개는 아주 미약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월지를 2개로 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모두 8글자이지만 에너지는 9개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지는 자신이 태어난 곳이며 어머니의 자리이므로 가장 강한 힘을 일간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는 기세가 왕성한 사주인데요. 이 사주의 용신을 정해 보겠습니다. 일간이 병화이므로 자신의 세력은 불입니다. 이 사주에서 불의 기운을 가진 오행은 사화 2개, 정화 1개, 월간의 목도 자기 세력으로 보아 모두 5개입니다. 월간의 목을 자기 세력으로 본다는 것은 음양에 관계없이 자기와 똑같은 오행이거나 자기를 생해주는 오행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목이 화를 생해주니 자기 세력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견, 겁재, 정인이 모두 자기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는 일간의 기운이 왕성한 사주이기 때문에 용신은 극하는 것으로 견제해 주어야 합니다. 병화를 극해 주는 것은 수가 되므로 임수가 용신이 됩니다. 이 사주는 일간이 무토이고 월간의 기토,
시간의 병화, 시지의 진토까지 모두 일간의 세력이 4개입니다. 하지만 월지에 자기 세력이 없어서 월령이 되지 않기 때문에 9개의 기운 중 역시 4개만이 자기 세력입니다. 만약 월지에 자기 세력이 있다면 똑같이 토의 기운이 4개라 해도 왕성한 것이 되고, 월지에 자기 세력이 없으면 4개가 되어도 쇠한 것으로 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월지에 내 세력인 토와 화가 없으니까 토가 4개여도 쇠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토 일간인 나를 도와주는 것, 즉 비겁과 인성이 용신이 되므로 화나 토가 용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랑 똑같은 형제보다는 나를 생해주는 어머니로 화가 용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천간과 지지의 용신의 오행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천간에 있는 오행을 우선하여 용신으로 정합니다. 용신이 천간에 없고 지지에만 있을 경우에 지지의 오행을 용신으로 정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